네, 안녕하십니까? TV 명륜대학 강의를 맡은 김경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문정신과 소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인문정신과 소학, 그 중에서도 소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수학 서재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의 예절 그리고 네 가지의 도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예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세 가지 예절에는 쇠소, 물 뿌리고 청소하는 거, 그리고 응대, 부르시면 대답하는 거, 그리고 진퇴, 자, 나가고 들어올 때에 내가 지금 나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예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평이하다고 하면 굉장히 쉽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을 쓰이는 건축 자재가 아니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을 평평하게 잘 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이러한 예절들이 우리는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쇠소, 응대, 진퇴, 지절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도, 네 가지 도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도리 교육은 애친, 경장, 융사, 친우지도라고 해서 애친과 경장, 융사, 친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절의 내용, 세 가지 예절은요, 자기 주변을 관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른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뭔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밑바탕을 까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이 애친이나 또는 경장이나 융사나 친우는 모두 나 혼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도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누구누구와 관계를 할까요? 자, 제일 먼저 처음에는 부모님과 관계를 하겠죠? 그리고 조금 부모님에게 조금 더 넓혀가면 누가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주변에 사는 여러 어른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8세가 되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예전에는 서당에 갔지만 지금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요. 자, 학교에 가면 누가 계신가요? 네,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를 하게 되고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를 또 기쁘게 해주는 여러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도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대인관계, 아이가 그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 그다음에 어른, 그다음에 선생님, 친구,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애친이 먼저 나옵니다. 애친이라고 할 때 친은 부모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효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를 잘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애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장입니다.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은요, 길다라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잘 자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머리를 계속 길렀기 때문에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라는 뜻이지만 또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어른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공손하게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른이 다리가 아프시니까 의자에 양보를 한다던가, 뭐 우리는 뭐 요즘에는 그 버스라던가 혹은 지하철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노인 우대석이 있잖아요. 경로 우대석이 있죠. 그래서 의자를 양보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경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융사인데요. 융사의 융은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는 선생님, 스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높인다. 여기 높인다의 뜻은 존경한다 또는 공경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대인 관계는 바로 친우입니다. 친우라고 하는 것은 친은 친하다라는 뜻이고 우는 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벗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도리 교육,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상황에서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의 폭을 설정을 하고 그 관계의 폭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애친, 경장, 융사, 친우지도의 네 가지 도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소학제사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문맥인데요. 이 소학제사라고 하는 것은 소학의 머릿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학에 가르치는 방법은 물 뿌리고 쓸며 응대하고 대답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여 동작이 혹시라도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거든 시경을 외우고 서경을 읽으며 읊고 노래하며 춤추고 뛰어 생각이 혹시라도 넘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소학에 가르치는 방법은 뭐였어요? 쇠소응대 진퇴지절 그리고 애친 경상 융사 친우지도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소학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쭉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3절과 4도의 교육이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래요? 행유여력이어든 그렇게 내가 지금 이 3절의 예절과 4도의 도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뭔가 남는 시간이 있대요. 여기서 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3절과 4도를 잘 행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공부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공부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 시경을 외우고 서경을 읽고 또 읊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예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6가지의 교육 내용,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과 과정이겠죠? 이런 교과 과정의 내용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절의 내용과도 같은 그런 예절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절의 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인데요. 대나무가 굉장히 높게 자라죠. 굉장히 높게 자라는 대나무는 바람이 많이 불어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잘. 왜 그럴까요? 잘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 대나무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마디가 없이 그냥 통으로 하나로 자랐다면 아마 대나무는 쉽게 부러졌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절도 그렇습니다. 예절에서 절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각각의 마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절은 서로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디마다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예절이라고 하고 예의 근본 정신은 분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악을 가르칩니다. 자, 음악 교육인데요. 요즘에도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많이 하시죠. 뭐 피아노를 가르친다던가 바이올린을 키게 한다던가 혹은 뭐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가르친다던가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음악 교육을 할까요? 단순히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음악을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요. 자, 우리가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웬만한 좀 수련의 기간이 지나면 오른손과 왼손을 함께 쳐요. 자,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을 함께 치면요. 처음에는 조화롭지 못합니다. 음악 소리가 계속 잘못 이렇게 쳐서 굉장히 듣기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꾸준한 연습을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오른손과 왼손의 음악이 너무나 조화롭게 되어서 음악을 듣는 그 나의 마음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죠.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분별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음악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조화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음악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르쳤던 교육이 바로 이 사와 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는 활속이고요. 어는 수레를 모는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체육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순히 몸을 단련시키는 체육 교육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화살을 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양궁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양궁 보면 그 양궁을 할 때 그 화살을 쏘는 궁사의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 궁사의 모습을 보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이겨내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화살을 쏩니다. 자, 만약에 이 궁사가 화살을 쏠 때요. 아, 내가 10점에 맞아야 하는데 10점에 맞으면 어떡하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 때문에 이 화살이 잘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화살을 쐈다면 과연 10점에 맞을 수 있을까요? 자, 이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단련하는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활쏘기와 수레 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보면요, 그 하나의 어떤 음악을 배운다던가 또는 활쏘기를 한다던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악기를 잘 다루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체력을 단련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바로 사람답게 사는 그 마음, 그리고 뭔가를 중심을 잡고 나의 마음을 주체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이러한 배우는 과목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러고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서와 수를 배우는데요. 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독서 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겠죠. 셈을 배우죠.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학이고 또 수학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관측을 하면서 이 별자리를 공부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8살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어렸을 때에는 3가지 예절과 4가지 도리 교육을 가르치다가 이런 3가지 예절과 도리 교육이 웬만큼 공부가 되었다 싶으면은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육예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에서는 3절과 4도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학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요, 전체적으로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내편은 입교, 명륜, 경신, 계고라고 하는 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외편에는 가언과 선행이라고 하는 편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입교입니다. 교육의 원칙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입교편에서는요, 먼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육의 목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특히 중용의 첫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자, 우리는 하늘로부터 천명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그 천명은 나에게 본성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우리는 보통 사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의예지의 사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덕을 잘 발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발휘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덕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요,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의 사덕을 충분히 발현을 하면서 사는 것,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교육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처음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인 태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인 교육을 하는 교육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나 그런 스승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자세와 교육 효과라고 해서 학습자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명류는 약 108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수학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과도 같은데요. 이 명륜에서는 5가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그 오륜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 사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모님과 자식이겠죠. 그래서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부자지친,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신지의, 그리고 부부 사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부부지별,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장유지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해서 부무지교라고 하는 이 5가지 내용으로 명륜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을 바르게 한다 그러면은 내 몸가짐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몸가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가짐에 선행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마음가짐인 심술지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공경할 경자를 쓰는 그 경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거지, 위의지칙이라고 해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이거 해야 행동지칙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차림. 우리도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지만 공부를 할 때는 학교에서는 또 교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갓집에 가면 그 상갓집을 갈 때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식사 예절. 예전에 우리는 식사 예절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밥상머리 안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지 않으면 먼저 먹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밥을 하면서 입에 들은 채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것만 먼저 막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음식에 관한 그 식사 예절을 하는 것이 바로 경신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편의 마지막이 바로 계고인데요. 이 계고에서는 앞에 있는 우리 입교라든지 명륜, 경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한 그 아주 고대 사회에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성현들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계고편입니다. 자, 이제 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외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외편에는 가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고 있는데요. 이 가언이라고 하는 것은 뜻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그 한나라 이후, 그러니까 계고에서는 한나라 이전의 고대 사회의 여러 성현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외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한나라 이후의 성현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성현들의 어떤 격언이라던가 또 명가, 아주 좋은 집안의 그런 가훈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가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착한 행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행편에서는 한나라 이후에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들의 훌륭한 행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할 때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시대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 약간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게 됩니다. 뭔가 이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 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뭔가 나하고는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 이후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학생들에게 성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나의 그런 선행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행편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아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학의 여러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소학에서 중요하게 되는 3절 4도의 내용, 그리고 소학에서 이야기하는 소학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니까요, 소학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이 어떤 인간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학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은 먼저 예절을 갖춘 인간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이고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인간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소학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상을 단순히 제시하고 이것들을 공부하게 하고 지식으로서 습득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인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3절 4도의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지식으로서 알고 그것들을 반드시 몸소 습득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소학에서 지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그럼 현대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보통 현대에서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오씨의 인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첫 글자가 영어 알파벳 C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살펴보면은 소통, 협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인성, 이렇게 5가지를 제시어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그 밑바탕에는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협력 한번 볼까요? 자, 협력,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밑바닥에는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창의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은요? 자, 창의력과 비판적인 사고력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제대로 된 창의력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고력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아주 훌륭한 사고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는 이 오늘날 현대의 바람직한 인간상도 바로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다움을 갖고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다움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농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이 교육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요. 밑바탕을 다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강의 들으신 소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을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조금 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수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